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법원은 이 기소를 재판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기각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검찰의 기소가 이른바 백현동 비리 사건이라는 본류와 전혀 동질성이 없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검찰이 유력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의 통화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는 김진성 씨에게 있는 그대로 진술해달라고 거듭 요청합니다. 사실관계를 다르게 말해달라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어떠한 위증의 요구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번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는 2020년 대법원 무죄 판결 난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에서는 피고 이재명 편에서 진술을 했던 증인입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안은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고 공소 자체가 기각되었어야 할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검찰의 기소가 이른바 백현동 비리 사건이라는 본류와 전혀 동질성이 없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별건 수사에 의한 기소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법부가 2022년 5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별건 수사를 금지한 국회를 존중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검찰이 유력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의 통화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는 김진성 씨에게 있는 그대로 진술해달라고 거듭 요청합니다. 사실관계를 다르게 말해달라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어떠한 위증의 요구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번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는 2020년 대법원 무죄 판결 난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에서는 피고 이재명 편에서 진술을 했던 증인입니다. 법원은 유독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피의자들의 궁박한 처지에서 검찰에 의한 허위 진술을 강요당했을 수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법원은 이 기소를 재판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기각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 또한 존중합니다. 동시에 지난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 징역형 유죄 판결도 기각됐어야 하는 판결임을 강조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는 필연적으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 상태를 검사나 판사가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검사와 판사의 관심법에 따른 기소와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가 법률에 범죄로 규정돼 있다고 해도 그 구성 요건의 성립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피고는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입니다. 또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매우 절제되고 또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검사의 기소가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는 정치적 시비가 크게 일 수밖에 없습니다.